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면요. 한화, 노르웨이의 K9 비다르 자주포 추가 공급이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노르웨이가 이 한국 한화의 K9 지금 보시다시피 비다르 자주포를 24대 추가로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을 도입을 합니다. 자, 이번 계약으로 노르웨이군의 자주포 이 전력은 총 52대로 보유가 되는 상황이 되고 북극과 또 러시아 국경 방위가 한층 더 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한화와 노르웨이가 세 번째 협력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군사적인 태세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올해 수익률만 해도 200%가 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194%? 네.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샀다고 했을 때 1억을 넣었을 때도 2억 원의 자산이 그렇습니다. 불러지는 예. 그런 흐름인데 좀 주가 차트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차트를 보시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은 뭐 우리나라 방산주랑 다 비슷하게 네. 한 1년 전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꾸준히 올랐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올랐으니까 올해는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 올라가지고 올해 코스피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코스피가 보면은 이제 올해 어제까지 YTD 이게 모든 어떤 그 기준은 이제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넥스트 트레이드를 감안하지 않고 한국 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이제 넥스트 트레이드는 아직 외국인들이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메이저의 거래소는 이제 한국 거래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트를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어제 종가 기준 43% YTD를 기록을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95% 그러니까 코스피보다도 한 150% 정도 아웃퍼폼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코스피의 어떤 지수 ETF 이런 거 투자하셔도 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적절한 종목을 고르셨다면 보다 150%가 넘는 이제 그런 아웃퍼폼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주들에게는 큰 수익을 안겨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여전할 것인지 우리나라 어떤 방산주들은 여전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동시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정 수익률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른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 예. 근거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결국 이제 그 우리나라의 어떤 방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강점이 역시 또 가성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부분 가성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동일한 어떤 엔지니어를 제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제 IT 업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동일한 어떤 그 능력을 갖고 있고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실리콘밸리에서 채용했다. 그러면 한 2억 5천 내지 연봉을 한 5억, 3억 정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막 1억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3분의 1 내지 5분의 1 가격으로 이제 중요한 연구원을 갖다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방위산업체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에서 투입되는 인건비가 싸니까 이에 따라서 마진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여전히 이제 가성비가 뛰어나다 볼 수 있고 그러면 예전에도 가성비가 뛰어났는데 왜 최근에 주가만 올랐냐라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힌트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방산의 고객은 오직 국방부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밖에 없는데 국방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사들이는데 민간 기업들한테 마진율을 갖다 높게 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해놨어요. 5% 정도로. 5% 정도 정해놨는데 그럼 5% 정도라는 건 뭐 작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숫자이지만 주가를 견인하기에는 좀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계속 주가를 며칠 올렸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해외 진출을 많이 하면서 해외 진출할 때는 더블 디지트라고 해서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률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방산 기업보다는 더 많은 어떤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K-디펜스라 해당하는 방산 무기를 갖다가 구매할 거냐, 구매하지 않을 거냐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갖다가 노르웨이가 추가로 주문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와 매출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노르웨이가 이번에 이제 K9을 신규가 아니라 추가로 이제 주문을 한 셈이고 그리고 K9을 수입하는 국가가 이제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폴란드도 있고 또 핀란드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폴란드랑 핀란드, 노르웨이는 다 어떤 맥락에서 수입을 하게 되느냐 결국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개입되지 않았지만 나토에 가입돼 있는 그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들도 아니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이 무도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면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건 놀란 거고 놀라서 자주의 그 국방을 갖다 태세를 만전을 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여러 개 별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외에는 사실 핀란드나 뭐 폴란드나 이렇게
그 국가들이 다 이렇게 GDP가 높지도 않고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앞다투와 이제 방위 산업을 국방비를 증액을 하고 증액한 많은 국방비의 상당 부분을 우리 K-디펜스를 갖다가 구매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도 사실 부국이지만 노르웨이가 부국인 이유는 이제 북해 유전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국이지만 사실은 이제 인근 국가들이 이제 침공을 당하면 노르웨이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K9의 자주포를 추가로 이제 24대나 이제 23문이라고 얘기하는데 23문을 갖다가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푸틴의 어떤 그 야욕이 푸틴의 잘못된 행동이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K-디펜스가 K-방산이 이제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추가로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K9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 K-디펜스, K9의 우수한 역량이 좀 금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예. 네. 결국 이제 방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들어가는 이제 소모품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충분하게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노르웨이나 핀란드 이런 지역에서 검증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혹한 아닙니까? 혹한인데 와 러시아나 적국이 겨울이니까 침공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야 비 온다고 전쟁 안 일어나고 눈 온다고 전쟁 안 일어나냐? 비가 오고 눈이 오건 언제나 군인은 만반의 태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노르웨이는 때가 되면 엄청난 혹한이 밀어닥칩니다. 엄청난 혹한이 밀어닥치는데도 정상적으로 값비싼 무기가 가동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9 자주포가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수출하게 된 것인데 과거에 2017년부터 시작했던 K9 자주포가 혹한에도 검증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뛰어넘으니까 세 번째에도 무사히 이제 납품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비즈니스 상품 관점에서는 우리나라 K9이 그 노르웨이 그 북해 근역에서 일종의 진입 장비가 갖추고 있다. 다른 나라 국가들도 자주포가 있지만은 다른 나라 국가를 갖다가 선정해서 납품을 받으려고 해도 한 번 더 검증해야 됩니다. 무엇을 검증해야 되냐? 혹한에게도 이들의 자주포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이 K9 자주포는 이미 거의 7년에 걸쳐 8년에 걸쳐서 충분히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가로 이제 그 자주포를 갖다가 구매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기존의 노르웨이의 자주포가 본래는 이제 미국산 제품이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대체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노르웨이가 처음으로 이 자주포를 갖다가 설치한 것으로 배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배치했을 때 자주포는 무엇이었냐? 미국산이었습니다. 미국산을 무려 50년인가이나 쓰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때문에 이제 K9 자주포가 새롭게 시장을 뚫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의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지만 M109 자주포를 미국산 자주포를 갖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번에 K9 자주포를 무려 24문이나 이제 갖게 됐냐? 50년 됐으니까 바꾼 거냐?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50년이 됐지만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를 갖다가 수입하게 됐던 것이 중요한데 왜 수입하게 됐냐? 멀쩡한 자주포가 있었다면서 왜 수입하게 됐냐? 이 멀쩡한 자주포를 노르웨이가 어디로 보냈느냐? 우크라이나에 보냈습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서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그 방위 능력이 좀 미진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터지니까 부랴부랴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각국의 유럽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노르웨이가 우리가 갖다 써라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미국산의 M109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어있죠. 전선이 비어있죠. 전선이 비어있으니까 부랴부랴 한국의 K9 자주포를 갖다가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결국은 또 하나가 이 방산도 사실 어떤 특성이 있냐? 소모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나면 비어 있으니까 새로운 어떤 방산 무기를 갖다가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속되는 한 이 K9 자주포의 어떤 수출과 수요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